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본격 편파방송 더 라커룸, 목요일에는 진보편을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박진영 부원장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2월입니다. 2월. 자, 바로 2월인데, 자,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오늘 오후에 깜짝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든지 본인에 대한 재신임 혹은 사퇴 이유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다만 요구한 사람도 정치적 책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해당 영상을 바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소장파나 개혁파나 혁신파나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대더라도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교수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이제 본인 거취에 대한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사퇴 요구 있으면 재신임 받겠다. 전당원 투표하겠다. 다만 요구하는 측도 뭔가 있어야 된다. 뭔가가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상응하는. 국회의원직 내려놔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 당직 내려놓고 국회의원 내려놔라는 나 거예요. 재신임 받으면. 예, 재신 받겠죠, 당연히. 그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승부수인데 아무도 이 승부수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리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친한계 지금 좀 문제되는 말씀들이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에 있는 또 친한계 쪽에서 예. 의원 아니지만 뭐 당위위원장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자리 내려놔야 되는데요. 오세훈 시장도 해당되는 말. 단체장이지. 단체장. 오세훈 시장을 가르치는 다 거죠. 가르친 거예요. 국회의원은 누구 의원들 지금 문제되는 예. 단체장은 오세훈 시장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저도 편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편법. 정성국 의원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용태 오세훈 시장님인데 예. 두 사람의 지역 국민들에게 다 물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아하. 또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물어보자. 아하. 거기 자기 편이 제일 많잖아. 아하. 다 아는데.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죠. 아하. 그런데 말고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어떤 국민? 오세훈 시장님의 서울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야. 정성국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어딘가요? 지역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그럼 어떨까요? 역제안을 해라. 아 그렇죠. 아하. 아이디어- 괜찮아요? 역제안을 받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 차원인데 아이디어죠. 예. 아마 아무도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상황이면.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계속 뭐 정부 이재명 정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법 결정 판결가 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안 하고 계속 친한계라든지 당내 투쟁만 하고 있어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식할 때도 어쩌면 한동훈 쪽에 보여주는 거라면 그게 끝난 이후에도 제명하고 첫 번째 뭐 어떤 행보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잖아요. 사퇴하자. 예. 그럼 다 한동훈계를 바라보고 당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하. 뭐 의도된 거고요, 사실은. 아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장동혁은 강하다. 당 내에서는 당내에서 강하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제는. 사실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도 사실은 이제 개혁적인 성향으로 좀 목소리를 내시는 분인데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는 2월 19일까지 일단 기다려야 된다. 자연스럽게 결정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고 대구 지역구인 분인데 네. 그 이분도 이미 좀 당내 기류나 당원들 투표하면 승산 없다고 좀 미리 감 잡은 게 아닌가. 장동혁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뭐라고 하든 아하. 투표라든가 최고위원 과반이 해체된다거나 예. 그런 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하.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물러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하. 왜? 판사니까. 아. 판사면 원래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규정에 따라서 사퇴할 아하. 뿐이지 아하. 도의적 책임이라든가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역시 법률 과정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뭐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정치적이거나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스타일이면 이렇게 세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그냥 내 하는 대로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니까 뭔가 달성을 했고 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단식하니까 뭐 달성을 했고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대로 지금 가는 모양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뭐 내가 사퇴할게. 누가 좀 덤벼봐라. 들어와. 이런 들어와.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인 정상 정치인 뭐이 제껏 정치인이라면 예. 그래도 공익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본인 기준으로 지금 앞으로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않을 거예요. 마이웨이. 예. 프랭크 시나트라, 프랭크 장시트라.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지 않을 것이다. 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예를 들어 질 수가 지방선거 졌다고 칩시다. 예. 졌지만 잘 싸웠다. 잘 싸웠다. 당원 투표 해볼까? 졌지만 의총에 붙여볼까? 서울시장 사퇴할지 말지? 이렇지만 당원 투표 해볼까? 그렇죠. 오. 그런 겁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뭐 1.5선, 0.5선, 2.5선 이런 거잖아요. 예. 정치 경력이 매우 짧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어쩌면 약간 갑작스럽게 당선이 당대표로 당선이 당대표 됐습니다. 됐죠. 아주 극복이 돼가지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쉽게 보지 마라. 계산 안 한다. 계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계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초식이다. 초식이다. 그냥 넘어가 자기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확 질렀기 때문에 한동훈 개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당권을 흔들려고 했던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없어요. 저는 못할 거라고. 야, 그러면 하루 만에 아무 수 조용해지면 제압되는 거네요. 취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럴 때는 조건을 걸어야죠. 지지율이 몇 프로 밑으로 떨어지면 예. 또는 지방선거에서 아하. 광역단체장 중에 몇 석 이상 안 되면 아하. 이런 조건을 자꾸 걸 줄 알아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상대편이 그렇죠. 그러니까 되치기를 안 나가려면 다시 재반박하는 네. 조건을 걸어. 우리 계속 얘기했죠. 친한계가 치고 나와야 된다. 특히 이제 친한계 수장은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될 때까지 못 치고 나온 거잖아요. 콘서트 같은 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콘서트 뭐 해도 앞두고 좋은데. 지금 불이 확 가라앉겠네요. 좋은데 뭐 본인 입장에서 뭐 좋을 것 같은데 정치적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이거는 나빠요. 결국은 친한계 어떤 정치인도 저는 여기 반박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친한계도 조용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 혹시 얘기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여태까지 또 세게 몇 차례 얘기했어.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입장을 밝힌 딱 하나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해야 되거든요. 해보자.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다. 한번 해보자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오세훈 시장이 네. 도박성이 있다면 할 수 있죠. 예. 나도 서울시장 출마 안 할게. 야 이렇게 하고 걸고 던지면은 멋있죠. 아마 좀 표가 나올 겁니다. 아. 근데 그거 걸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 참모라면은 걸어라. 시장님 불출마하고 장동혁 밀어내고 당권 투쟁 들어갑시다. 이제 김병민 라고 시장 조언하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까요? 지금 김병민 아닙니다. 예. 병민이 전화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서 그래요. 확 뭔가 소름이 끼쳤어. 만약에 네. 오세훈 시장이 확 그렇게 던지면 실제 그게 정치적 해법일 수 그러니까 있죠. 정치적 해법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야.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서울시장 경선도 위험하고 그리고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본선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당권 투쟁을 들어가서 던져라, 대권으로 바로 가는 게 오세훈 시장한테 전략적으로 좋지 않나. 감히 조언을 드립니다. 좋네요. 좋아요. 500원입니다. 500원 컨설팅 비용은. 네. 컨설팅, 전략 컨설팅.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 메시지를 또 강하게 날린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귀국한 전환기 씨. 이분이 그냥 귀국했는데 그냥 기자들이 엄청 많았고 그냥 마이크가 그냥 SBS, KBS, MBC 쫙 있었고 그다음 이분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나도 당원도 장동혁 대표 버린다. 누구와 같이 선택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고성욱 TV 가서 또 생방송 진행했는데 네. 전환기 씨. 답을 주진 않을 거예요. 답을 안 장동혁 대표가.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만약에 답을 줄 거면 얘 오케이? 오케이도 문제고 노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전환기를 대표하는 전환기 씨가 뭐 좀 극우적 윤핵의인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돌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나랑 한번 하자 이 얘기한 것도 이 맥락하고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눈빛만 통하겠죠. 네 봐라 너 그거 안 물어봐도 됩니다. 내 맘 알잖아. 내 맘 알잖아. 이렇게 가겠죠. 이건 얘기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NCND입니까? 예, 이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의미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은 네. 땡큐 그래 버려야죠. 땡큐. 버려줘. 고마워. 굿바이.
딱 이렇게 해버려야죠. 굿굿굿바이. 예, 굿굿굿바이 딱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혁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알고 보면 기존에 하던 것들에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윤호개인 세력에서 음. 출발했지만 윤호개인을 버리는 것, 배신하는 것, 예. 공공선을 위해서 예.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음흠. 이게 혁신이거든요. 예. 혁신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죠. 예, 버리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장동혁 당대표 옆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국 씨가 요즘 이제 조중동 그 보수 신문이 아니라 이 고성 TV의 썸네일이 당의 방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현진, 고동진, 정성국 등 친한계 의원에 대한 제명을 공개 요구했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오세훈 시장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또 썸네일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고성국 씨? 일단 고성국 이 박사가 예.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예.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단식,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뭔가 있는데 뭐 한동훈 중간에 제명하고 김종혁 최고 제명하고도 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저 목표로 네. 보고 나머지 사람들도 징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그 특히 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면 시당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권력 투쟁 같은 거예요. 음. 뭐 그 사유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뭐 징계 사유라면 사유가 되는 거고 판단받는 건데 예. 결국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뭐 지금 국민의힘 당내 싸움이 그 여당과의 싸움은 더 강해서 뭐 오세훈의 시간은 끝났다. 오늘도 고성 TV 썸네일인데 자 우리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쳐내지는 못합니다. 못 쳐내요. 네, 쳐내지는 못하는데 네. 장사가 되죠. 장사가 된다. 네. 아하. 고성국 박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3, 4시석 내놔. 그죠 30석. 예, 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현역 국회의원들을 지금 쳐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방선거의 영향력은 자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성국 TV 쪽으로 줄 서게 되죠. 장사됩니다. 그래요. 네네. 출연을 하면 돈 내고 출연하나 거기는? 아니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상업주의라는 것이 예. 현금이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보다는 예. 광의의 개념으로서 아하. 뭐 이렇게 팔아먹는다라는 개념인데 예. 물론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분이 뭐 컨설팅 회사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상업주의죠. 네. 어떤 모양으로든 지선을 앞두고 고성국 TV의 영향은 강화될 것이다. 네,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 배현진 의원 지금 또 저 속아내고 지금 또 네. 이제 당 서울시당위원회에 그 뭡니까 징계도 의뢰됐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빨리요? 왜냐하면 김종혁 최고, 네. 한동훈 전 대표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시당위원장이 뭐 공천이나 이런 관련성이 있기 시의원, 때문에 구의원 매우 중요합니다. 공천권을 가집니다. 맞아요. 서울 시내. 예. 그래서 사실은 빨리 배제가 돼야지 아하. 이제 사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배제 아니에요. 당직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이분은 읽혀집니다. 만만한 분은 아닌데. 안 배현진 만만해도 의원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지금 그러면 김종혁 최고가 그게 그 어. 탈당할 정도가 됩니까? 제명될 정도가 아하.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럼 배현진도 시당위원장에 내려올 수밖에 없을 근데 것이다. 배현진 지금 의원은 여러 가지 일이 뭐 보도된 것도 있는데 네. 만만치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전 빨리 진행돼서 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 듭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이분은 제명하는 게 아니라 공천권을 뺏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냐? 최소한의 징계, 아하. 당직 금지. 핀셋으로. 예, 당직 금지. 요 정도만 해도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내려오고 예. 서울시당 위원장을 친윤계로 박아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설 전에 뭐라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설전에 아마 저는 큰 그림이 탁 나오지 않을 것 그래요? 같아요. 안 그러면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전에 딱 이렇게 정리하고. 되고 명절 직후에 아하. 딱 끝날 것 아니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본인의 재신인 얘기를 명절 전에는 무조건 딱 끝내려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전에 다 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이번 주 주일에 2월 8일이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1,000여 명의 그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직업을 지지자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 하는데 새로운 직업을 찾은 거예요. 새로운 직업 예, 유튜버, 셀럽. 새로운
셀럽. 네. 에이, 정치인이죠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 출마 그래요? 못한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출마 못한다에 500원. 네, 이번 지방선거 때 출마 못한다에 500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못한다 500원. 못한다에 500원 겁니다. 네. 박 변호사님. 못하죠. 그럼 500원 받고 500원 더. 저 더 걸 수도 있는데 더 걸진 않겠고요.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와. 경험이거든요.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무소속 나오면 돈은요 됩니까? 그 재산 어느 정도 그런 걸 있으신... 생각을 뭐 사실은 예. 그 지난번부터 한 번도 출마를 못했습니다. 안 했거나 못했거나인데 네.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나 뭐 법무부 장관 정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점지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선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선출직에 한번 갔었어야 돼요. 그게 뭐 강남이든 서초든. 그러니까 돌아와 보면 지난 2024년 총선에 네. 욕 먹더라도 갔었어야 돼요. 뭐라도 하나 본인의 그럼 완전 그 달라요. 비례대표 그렇죠. 번호라도 그렇죠. 받든지 완전 아니면 달라졌죠. 지역 하나 서초 받았어야 강남. 돼. 집이 그렇죠. 서초 강남이니까. 그래서 야 너 뭐 자기 정치 이게 정치입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요? 전체 그때 정치랍니다. 너무 무결점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요? 전 재정치랍니다.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사실. 그때 했었어야 돼. 했었으면 원내 진입했었어야 돼. 완전 다른 정치 다른 정치 인생 됐을 텐데 이거 원외 당 대표 원외니까 자력으로 힘이 진짜 한계가 출마할 수 있어. 없는 게요. 네. 한동훈 대표는 자기 발광체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빛이 났느냐. 윤석열 따라다가서 빛이 났고요. 예. 두 번째는 장동혁이 때려져서 빛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스스로 결정해서 승부를 던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안철수 의원보다도 못합니다. 비슷한 점은 둘 다 가는 잘 본다는 점. 아마 여론조사 갑자기 또 안철수 의원 등장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예, 여론조사 자료 보면서 뒤적뒤적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 나가면 해볼만 할까 말까. 그래요? 근데 이게 던지고 시작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여론이 올라가는데 네. 시작 전후는 여론조사가 안 올라가거든요. 네. 기존 정당 체제의 정당 여론조사가 그대로 먹혀 있기 때문에 예, 간만 보다가는 절대 출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뭔가 딱 느낌이 오거나 그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냥 콘서트일 뿐일 것 같거든요. 뭐 콘서트요. 좋게 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요. 예.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그냥 콘서트예요. 노래를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뭐 얘기하고 뭐 노래 부를까요? 가수들 콘서트 하듯이 팝송 부른다에 500원 겁니다. 정말로? 네. 기타 연주 혹시 할 수 있어요? 할 기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타 연주 해요? 저는 노래도 잘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럼 뭐 완전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그 근데 취향입니다. 예. 정치적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의미의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끝났을 때 예. 어느 정도 돼 있을지를 보면 좋은데 예. 그러면 그게 많이 성장해 있다 그러면 정말 만에 하나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굉장히 중요하지. 요 며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장동혁 대표도 확 던졌기 때문에 네, 다 던졌죠.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콘서트 전까지 혹은 콘서트 당일에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네. 3일이 아주 예, 중요하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네. 매우 중요한데 콘서트 한 명 가 있고 예.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봐서. 자, 이런 거는 장동혁 대표는 또 마이웨이 나에겐 계획이 있다.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는데 자, 재차 요구했어요. 영수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까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오. 뭐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손해 보는 거다. 이럴 때는 야당 대표가 더 급한 건데 우리 왜 받아주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예. 다르겠죠. 어허. 민생 문제라면은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렇죠. 받을 수 있고 특히 대외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사실 요구할 것도 있습니다. 한미 통상 관련해 가지고 관세. 예, 관세 관련해서는 이게 야당이 반대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 편을 들고 있어요. 기가 찰나던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해줘야 되죠. 네. 근데 막 미국에 빨리 엎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대통령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영수회담 하자. 어허. 근데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게 핵심이죠. 예. 사실은 대표 연설하면서 그냥 비판만 계속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예.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예. 지금 말한 것처럼 의제 같은 걸 선정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영수회담을 하고 싶다면 그 의제를 받고 들어오는 게 맞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하는 소리라면 그게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일단 뭐 오늘 MBS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한 60% 초반으로 나왔어요. 그 이제 민주당은 40% 초반, 국민의힘은 20% 초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근데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 연설을 했는데 16세 투표 연령 이번 지방선거도 16세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이게 이제 맥락이 쭉 맞아야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 사실은 18세로 낮추고 음. 정당법에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공직선거법상에는 18세입니다. 아. 근데 이게 이거를 낮추자고 주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했던 거고요. 국민의힘은 교실이 정치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계속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또 낮추자는 맥락이 안 맞잖아요. 아마 그거는 이제 뭐 20대 남성들이라든지 예. 약간 우리가 좀 보수화돼 있다는 표현.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데 자유대학. 근데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계속하는 논리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들 이렇게밖에 얘기하는 조금 많다고 갑자기 저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밈 정치거든요. 밈. 예. 과정이나 절차, 내용 설명 없이 예. 그림 한 장 딱 박아서 이슈화 만드는 거. 쇼츠. 예, 쇼츠 정치죠, 밈 정치죠. 16세 하고 딱 이제 뽑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노래 한 곡 할까? 딱 뽑는 거죠. 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입니다. 예. 그 정치할 자질을 못 갖췄다라는 증거입니다. 투표권 이야기는요. 예. 세금을 언제부터 내느냐, 교육의 의무라든가 이런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철학적 관점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18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년 기준이 18세지 않습니까? 예. 법률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투표권도 18세다 이렇게 맞추는 건데 당리당략으로 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16세 하자. 16. 자, 딱 이거는 정치적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확 받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민주당에서 제가 불리합니까? 알기로는 이게 법안도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던진 거에 대해서 말려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얘기는 해보자. 이 예, 정도. 그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아니 왜 16세인지 물어봐야 돼요. 예. 장동혁한테. 왜 16을 했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고2 고3들이 우리 많이 찍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해야 될 예. 정당성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까지 따져야 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 공부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못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 여기까지 해보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장도혁 당대표가 재심 여부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하자 이렇게 확 던졌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막 전당원 투표까지는 아니고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논란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여전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습니다.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행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 전이라도 전당원들의 합당 여부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최고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 전이라도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 네. 우리 박 변호사 왜 웃으세요? 그 진작에 이제 이렇게 좀 논의를 진행했었으면 진작에 했으면 논란이 좀 적었을 건데 예. 아마 정청래 대표가 이 정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던지면 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럽시다 이렇게 했던 것 했을 같은데 결국은 이제 반발도 좀 많았고 그래서 돌아가는 건데 글쎄요, 이게 또 앞으로 이게 만약에 6대4 정도 나왔다 찬성이, 여론조사도 예. 찬반도 5.5대 4.5 이게 뭐 비등비등하게. 찬성이든 반대든 그래 나오면 또 이게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당이 두 개로 갈라졌다.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돼 버렸어요. 결국은 이 합당 여부가. 그래요. 저는 그래 봅니다. 자, 우리 전략가. 맞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스무드하게 이렇게 아직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시기상조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아니죠. 당원들의 여론의 흐름이 합당입니다. 조금 유예하자는 쪽으로 가네요. 뭐 이렇게 아마 흐름을 잡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며칠 전입니까? 어제입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장동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맞아요. 어제 만났죠. 온 김에 정청래 대표 안 만났을까요?
아니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 바쁘니까 또 이제. 뭐 그렇죠, 그죠? 예. 네. 만났을 거라는데 500원인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으나. 만났거나 뭐 교감했거나 알 수는 없죠. 가능성이 있다고 즉, 봐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하. 민생 경제 이슈 그다음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이런 합당 그 찬반 문제로 예. 분열되어 가지고 예. 자기 에너지 소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청래 대표도 충분히 상황 인식을 하고 지금 이제 탈출구를 찾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론조사는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것도 해서 결국, 이게 통상 그렇습니다. 뭐 8대2, 9대1 이 정도 나오면 7대3 정도까지. 좀 늦어도 좀 밀어붙이면 됩니다. 7대3 정도만 가능 좋은데 네. 6대4다. 이게 지금 최근에 1인 1표제 투표도 6대4. 6대4였거든요. 그게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더 나쁘면 나쁘지 좋아질 가능성 적어 보이거든요. 그걸 정청래 대표는 모르지 않을 거고요. 아하. 그게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6대4 안쪽으로 되면 그거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게 누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뽑아서 51%면 당선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당 내에서의 정책 결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웬만하면 한 7대3 이상 나옵니다. 그래 힘을 좀 얻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또 갈랐으면은 비적대적인 이슈를 가지고 적대감을 만들어 버리는 거는 정치적 실패가 돼요. 모두에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는 게 맞고요. 장동혁 대표가 뭐 뻑하면 뭐 당원 투표 붙이자 뭐 하는데요. 그거는 지도자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표퓰리즘이에요. 그렇죠. 표퓰리즘의 원뜻이 뭔가 하면은 예. 의회주의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재자가 예. 민중과 바로 결정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현상을 표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예. 선동하는 현상. 네, 그런 부분에서 네. 늘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는 당원의 뜻을 존중하되 당원과 같은 레벨에서의 결정권을 행사하겠다 이러면 지도자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치적 합의와 토론, 수기를 통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 질서 있는 후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더민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들, 이재강 의원이 이제 대표죠. 거기 이제 이 더민초에 한 40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맞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두세 분 빼고는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선 이후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냈습니다.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걸 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합당이라는 거는 그때 던진 이유가 뭐냐면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불리해지고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만약에 명절 전에 해결 못하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명절 전에 네. 안 되면 이제 한 1주, 2주 남았는데 내일은 중진들, 또 10일에는 이제 재선 의원들 만나서 또 의견 청취에 난다고 하는데 네. 10일 전에 딱 끝나겠네. 그럼 10일. 그렇죠. 아마 10일 딱 돼서. 중진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저는 재선까지도 네. 반대쪽으로 반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반대. Why me? Why 네. now? 예. 그러니까 지선 이후라든지 뭐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저는 선거연대 수준으로 톤다운 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선거연대. 네. 선거연대가 조국 대표에게 어느 정도 공천을 주자. 그 이야기 못하죠. 그게 못합니까? 네. 그 이야기는 하는 순간 끝입니까? 둘 다 정치 위기에 자면입니까? 내몰립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댓글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어. 당선은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어려운데 네. 이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거든요. 출구 전략. 그 출구 전략을 반대로 가버렸을 때 진짜 어려워지겠죠. 강행. 저도 지금 보면 상황이 가면 갈수록 합당 그 찬성보다 반대쪽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오늘 또 어제 시간이 서영주 흐름을수록. 소장은 또 본인도 그렇게 찬성은 아닌데 약간 분위기는 합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라고 또 어제 방송에서 얘기하시는데 영주가 뭘 알아? 농담입니다. 영주가 뭐라?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예. 그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본 모양인데요. 예. 흐름은 좀 달라요. 흐름은 다르다. 네. 당원들 흐름은 다르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여기서 조국혁신당 얘기도 있지만 소나무당 얘기도 나와요. 강덕구 최고가 최고위원이. 얘기했죠. 예, 소나무당도 있지만 같이 소나무당 그리고 조국혁신 다 같이 그냥 한 우산 하나 있자. 약간은 뭐 다르죠. 12명의 의원이 있는 곳하고 이제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소나무당. 소나무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가 있기 때문에 네. 막 그런 의미에서 뭐 강덕구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송영길 대표는 오케이 이랬는데 약간은
좀 논의를 좀 전환시키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지금 네, 하는 그렇죠. 거 반대하는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 제안을 하는 걸로 보이고 예. 실제적으로 뭐 죄송하지만 의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합당한들 안 한들.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예. 큰 어떤 조국 혁신과 같이 동렬에 두기가 어려워요. 실제 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반대가 많습니다. 예. 이게 선거 연대되면 편한데 합당하면은 예. 행정 절차라든가 선거 절차를 다시 다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서용주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반대 의견인데 해당 지역이 이제 복잡해진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마 뭐 저기 서영조 몰라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 많이 아는 분이고 구청장이라든가 단체장을 하기에 충분한 식견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제가 축켜 올리겠습니다. 예, 5분 만에 네. 발언을 정정해 주셨습니다. 맥수장에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예. 두 분의 당을 사랑하시는 충정이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그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 SNS 통해서 또 이제 여러 자리에 강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주가는 올리려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게 투자 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 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가 못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그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됩니다. 그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좀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 대통령의 부동산 잡겠다, 문제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진짜 진심이네요. 매우 진심.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잖아요. 맞아요. 요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결국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심리적으로. 예. 안 믿는 거죠. 해봤자 뭐 하겠냐. 다시 또 바뀔 거 기다리면 그거의 어떤 반성적 고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SNS나 아니면 이 메시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이번엔 부동산 잡히나 우리가 이거 했다가 정말 큰 손해 보겠다라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맥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심리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진짜 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도 이번에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집요하게 합니다. 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예. 정책의 정합성은 제가 말씀드릴 수준은 못 되고요. 예. 이게 메시지 전략으로 보자면요. 첫 번째 우리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라는 이야기죠. 예. 반복과 강함을 통해 가지고 예. 확신과 믿음을 주는 그런 전략이죠.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나의 리미티드 한계치를 밝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한계치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 그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치킨 게임 때 이기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나 죽을 거야라고 상대한테 보여줘야 이기는 겁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조항을 답니다. 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확신을 준 거죠. 예. 그 중간에 어떤 그 고위공직자가 5월 9일에 그 저기 뭡니까 다주택자 그 양도세 문제 예. 다시 뭐 연기될 수 있으니까 아마 없어라고 딱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확신을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프레임적 측면에서 왜 성공하냐면요. 과거 우리 역대 민주당 정부는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프레임이 갈라졌어요. 그럼 반반이야. 예. 그리고 사실 집을 못 가졌다가 사버리면 넘어가고 막 혼재돼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다주택자라는 일단 소수를 프레임으로 가져놨어요. 그럼 뭐냐? 우리 편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똘똘한 한 채까지 이제 확장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60% 70% 이상 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잘 짰기 때문에 이 승부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회의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습도 보셨습니다만, 이제 오늘 대통령이 발언 중에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말씀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부동산 문제는 그런 어떤 수도권 집중 현상, 서울 집중 현상도 함께 일거에 함께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그 거예요? 관심사가 사실 네. 민주당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지만 네. 지방의 균형 발전, 지방 투자. 예 그런 거는 계속 민주당이 가진 생각들이었어요. 예. 근데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이전이라든지 그래서 그 얘기하고 부동산하고도 맥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작은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거지만 예. 결국은 지방으로 다 가게 되면 부동산도 잡고 지방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 게 궁극적으로 지방 살리기까지 연결돼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딱 잡아놔야지 지방이 사는 거니까 아하.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역 전문가? 균발이 예,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통령 마음속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 예, 빨리 들어가셔야겠어요. 대통령실에. 생각을 해보면요. 예. 자, 이게 집값 영향을 받는 데는 사실 서울이거든요. 아. 그럼 선거로 가볼게요. 예. 지방선거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기, 인천은 민주당이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만 그나마 약간 영향이 있을 뿐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예. 자중지단으로서 어려우니. 오세훈이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민주당이 서울에서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선거에서 승부수가 또 하나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PK가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면 PK 좋아합니다. 아, 좋아요? 상대적 질시감이라는 것을 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부산 가면요. 동양 최대, 아시아 최대 이런 간판 건물 많습니다. 늘 서울에 대한 경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부산에 가면 서울 아들이 우리 보고 시골이라 하대 이렇게 그렇죠. 천이라 카대. 우리는 어천이라 하대 서울 아들이 이러면서 막 이래요. 객가라고도 하죠. 물가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만은 80년대 초반까지 부산이 서울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개발 시대에 향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부동산에 대한 질시어린 눈빛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아시겠지만 지방 대도시들도 지금 부동산 폭락 사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양도 안 부분에서 되고. 해수부 이전하고 지방 개발 공약 또는 공기업 추가 이전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공약으로 채택이 된다면 예. 아마 PK 승부가 할 만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어. PK 선거와도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PK 갑자기 얘기 나와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데 전재수 장관은 전 장관은 지금 뭐 출마할 것 쪽으로? 같습니다. 예. 기울었어요? 예, 뭐 제가 정확하게 뭐 그 마음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행보를 봤을 때는 그래요? 출마를 하는 걸로 아마 어. 뭐 더 또 이렇게 뭐 보도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뭐 재고 있겠지만 뭐 저는 출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근데 드는데요. 우리 재수는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수를 좀 할까? 왜냐면요. 여론이 좋아요. 여론이 좀 네. 여론조사 하면 네. 그나마 민주당 후보로 인지도도 있고 부산시에서 예, 가장 좀 강력하다, 이길만하다 이런 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본인도 그걸 모르지 않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 장관직 내려놓고 예. 이까지 왔는데 돌아가거나 하기에서 조금 많이 왔는 것 같아요. 다리를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 저는 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야, 그럼 부산에 그 민주당 의원직 하나가 비는데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가요? 북강서죠. 북강서. 부산 북강서. 북구갑, 예, 보궐선거, 예, 부산시장. 이렇게 해서 조국 대표가 오늘 이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론하는 거 알고 있는데 결정은 3월쯤 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3월쯤 돼야 할 거는 3월에 근데 그 예. 인위적으로 합당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구에 그 욕심을 내는 것이 안 그래도 상한 감정의 문제를 더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지 정치는 마라. 때로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먹을 때는 확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참을 때는 또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디 날지 모르거든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 군산도 있고 많아요. 지금 뭐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조국 너무 대표, 마음 앞서가면 안 된다. 예, 기다려야 됩니다. 황운하 의원이 갑자기 공동대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난리가 났잖아. 확 뒤집어졌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거 메시지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뜸 들이기 전에 소뚜껑 잘못 열다가 손 댑니다. 네. 비유 괜찮았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부동산 정책의 미래. 그러면 이거 성공할 가능성 있다?
어떻게 저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성공한다. 왜냐면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SNS 이제 계속 선거 이야기는 꽂혔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자신감 있는데. 역대 민주당 정부가 쭉 끌고 나가더라도 당에서 예.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거 당에서. 때문에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애초에 금방 말씀드린 본인 한계치를 정해버리잖아요. 어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돈이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어주잖아요. 아하. 주식시장이라는 아하. 다른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글로벌 조건으로 네. 글로벌 조건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인 자신감을 네.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결국 하고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난 예전에 민주당 정부는 하고자 하더라도 옆에서 이제 반발하거나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을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예.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제가 느끼기가 인식하기로는 아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말한 것처럼 예. 바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시장에 투영되는 거거든요. 예. 저 사람 저 눈빛 봐라. 이거 하겠다. 이래 시장이 되면 예.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메시지를 내는 것 같고요. 예. 아마 될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될 때까지. 사람들 심리가 안 되면 뭐 그냥 강하게라도 계속 메시지를 계속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관철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세청장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나중에 기한 안에 판매하지 않았을 때 세금 내는 거 계산해서 나왔잖아요. 예. 역대 정부 그런 일 없었잖아요. 어허. 그러면 이런 이야기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세금 정책 안 쓰고 싶었는데 예.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세금 정책 정말 그 폭탄적인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양도세도 문제지만 그 5월 9일 이후에는 보유세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세금. 보유세 만족 올려봐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시장에 딱 작동해 버리면 예. 결국은 시장은 아하.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심리니까요. 이제 한국 부동산원이 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했는데 아파트 평균 서울 매매 가격 동향 상승률이 0.27%. 지난주보다 약간 좀 감소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반응을 못했다. 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슬슬 느낄걸요. 설 이후에 보면. 설 이후에는 너무 많이 느낄 겁니다. 많이 느끼. 만나면서 야 이재명 대통령 하는 게 무섭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 나누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바탕에는 오늘 발표된 MBS 조사 지지율 63% 더불어서 코스피가 좋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MBS 조사 이야기하신 거기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네. 찬성 비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코스피 5천 넘으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네. 부동산 팔아서 코스피로 가자 주식으로. 그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주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예, 아무튼 정책 얘기해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진영 부원장님, 박지훈 변호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